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쫄딱 망하는 건 아닌가 싶어 매일 잠도 못 이루고 고생이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특수의 택배 발송을 시작하며 무사히 고비를 넘겨서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이 난 대박집 사장이 됐습니다. 가게를 차리고 몇 년 동안 웃고 울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가게를 차린 것에 후회는 없어요. 가족들 챙기랴 가게 보랴 바쁘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아이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결혼하고서 가족들만 위하며 살아온 제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서야 다시 쥔 기분이네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회사 다니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아이 때문에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아이가 아파서 엄마 손길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맡고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됐죠. 아이 병원비만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벌이는 많지 않다 보니 지난 10년간은 저희 식구 모두들 힘든 터널 속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남편 벌어오는 월급보다 제가 10배는 더 벌고 있으니 가게를 열게 되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영광과 감사를 전부 저희 시아버지께 돌리고 싶습니다. 제게 가게를 차려보라고 돈을 건네신 것도, 제 손맛이 좋다며 응원을 해주신 것도 전부 저희 시아버지였거든요. 아버님이 아니셨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집에서 부업이나 하며 아이 보랴 집안일 하랴 남편 혼자 버는 월급으로 아등바등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쁜 시간 짬을 내어 저와 시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 성적 맞춰서 들어간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후에 불러주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남들 살아가는 사이클에 자연스럽게 맞춰 살다 보니 2년 정도 만났으면 이제는 당연히 결혼해야지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그때는 남편이 30에 제가 20대 후반이라 저희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도 못했고 저나 남편이나 학자금 대출 갚고 생활비 쓰느라 모은 돈도 많이 없는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신혼집을 구할 수 있던 시절이었죠. 제 주변만 봐도 보통 다들 그렇게 부모님 도움받아 결혼 준비를 한다지만 저나 남편이나 각자 집안의 장남 장녀였던 탓에 다 키운 자식들이 결혼하면서까지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는 게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그때는 시아버님이 하시던 가게가 불경기라 형편도 좋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빚이라도 내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도움을 차마 받기가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렵더라도 작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힘으로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예산에 들어맞는 집을 구하다 보니 깔끔한 아파트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고 조금 언덕에 위치한 작은 빌라 전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끼리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는 대학까지 나온 애가 겨우 그런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거니? 아니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와야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네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말리냐마는. 너 이런 결혼하면 앞으로도 고생할 거 각오해라. 없는 집 시집 가서 좋을 거 없는 거야. 그동안 저는 저희 부모님이 평범하게 성실하게 사시는 걸 보고 그런 욕심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자식 결혼에 욕심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지 남편이 집을 해오지 못하는 걸 엄청나게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괜히 사위 앞에서 얘기하시고 기죽이는 건 아니셨지만 제 앞에서는 대학까지 보낸 딸이 겨우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서 자기 고생 자처하는 거라며 저를 답답해 하셨어요.
저희 세대에야 대학 들어가는 게 흔한 일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도 겨우 나오신 분들이라 그러신지 대학까지 들어간 장녀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요즘은 남들 다 그 정도로 한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부모님은 시골 출신 고졸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나왔다며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줄 알고 남다르게 생각하셨죠. 옛날 분들이시니 자기 자식이 잘난 줄 알고 아쉬우신 건 이해했지만 저도 이제는 내 남편 편이 들어지는지 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 속상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딸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저희 부모님 앞에서 늘 죄송스러워만 했습니다. 근데 시댁에서도 별반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셨는데 유독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러게 지금 당장 사정도 안 좋은데 결혼을 한다고 난리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결혼하면 좀 좋아? 아니 요즘 여자 나이 30이 무슨 태수라고 하루빨리 결혼 못해서 안달이야 안달이? 니들이 혼전 임신한 것도 아니고 뭐하러 서둘러? 너 설마 노처녀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냐? 아니 너도 그 좁은 빌라에서 신혼 시작하는 것보다야 아파트가 낫지 않겠니? 몇 년만 기다리면 우리가 아파트도 해줄 수 있다니까 참 고집은.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저희 둘 다 돈 벌고 있으니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죄송스럽고 그냥 저희들 힘으로 하고 싶어서요. 마음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 진짜지? 분명히 네가 먼저 싫다고 한 거다? 이래놓고 괜히 또 나중에 시집 올 때 받은 게 없다니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집살이 시킨다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나는 분명히 기다리면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괜찮아서 그래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받은 거 없다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하려고 그러던데 내가 혹시나 그 꼴 볼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야. 아들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며느리 들이면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잖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 받은 거 없다고 며느리 도리 안 할 생각도 없고 저희 정말 다른 욕심 없어요.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별 말을 다 하시면서까지 결혼을 천천히 하라고 하시기에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집을 해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들었더니 그건 기약 없는 공수표였더라고요. 당장 몇 년 지난다고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시댁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시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말아먹으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용 같은 건 배워본 적도 없으신 분이 무슨 염색 가게를 차리겠다고 하시더니 이상한 다단계 업체에서 염색 기술을 야매로 배우셔서는 가게를 차리셨다가 빚만 지고 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하시더니 1년도 못하고 접으셨어. 근데 그 1년 동안 매출이 거의 안 나와서 매달 월세는 다 빚으로 남고 나중에 접을 때는 권리금도 못 받아서 결국 몇 천만 원 적자였다니까. 심지어 그 돈이 아버지가 나랑 동생 나중에 결혼할 때 쓰시려고 모아두셨던 결혼자금이었거든. 물론 당시에는 나도 몰랐지. 아버지도 나중에야 아시고 황당해 하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도 괜히 찔려서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은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그때는 저도 시집을 가기 전이라 시댁의 자세한 사정까지는 세세히 알지 못했지만 결혼을 미루라고 성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제게 그런 이야기까지 해줬죠. 반평생 공업사 운영하시며 넉넉하지도 않아도 모자람 없이 식구들 건사하셨던 시아버지는 가뜩이나 불경기에 일거리도 없으셨는데 시어머니가 까먹은 재산 채운다고 혼자 고생이셨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괜히 저희에게 미안해 하시던 시아버지와 저희 결혼을 억지 만료까지 하시던 시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탓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성격이 정반대인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다혈질이라 생각할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식 결혼 자금에 손댄 아내에게 타박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유순하고 아량이 넓은 분이셨어요. 남편 말로는 남들 앞에서 평생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으실 정도로 온화한 성품이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너무 닮은 구석이 없다 싶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누이는 시어머니 성격을 쏙 빼닮았죠.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나 시누이 성격을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처음 시댁으로 인사하러 가던 날 저를 요리조리 훑어보며 무슨 말을 못해서 안달이던 시누이를 생각하면 그 성격이 누굴 닮았을지 알만하다 싶기는 했었죠. 심지어 시누이는 남편보다 7살이나 어려서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남편과 2살 차이인 저보다는 5살이 어렸는데도 처음부터 저를 대하는데 어려움도 거침도 없었거든요. 하는 말이 얼마나 얄미운지 대학생 시누이면 굉장히 귀엽겠다 싶어서 제 친동생처럼 살갑게 잘해줘야겠다 싶었던 마음이 단번에 쑥 들어갈 정도였죠. 근데 언니, 어디 학교 나왔어요? 학교요? 저는 땡땡 여대 나왔어요. 아, 정말요? 여대는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 가고는 싶은데 성적 안 되니까 여자들끼리만 경쟁하려고. 맞죠? 언니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나봐요. 아, 그러게요. 고등학생들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저도 좀 아쉬워요. 그래도 장학금도 몇 번 받고 학교 생활 나름 재밌게 잘했죠. 와, 그런 학교는 장학금도 엄청 쉽게 주나봐요.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그런데 나와서 취업은 잘 돼요? 언니는 얼마 만에 취업했어요? 힘들었죠? 이제 막 졸업을 앞둔 취준생이니 당연히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겠다 싶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학교가 어떻다니 저떻다니 말하는 게 듣기 달갑지는 못했죠. 저도 좀 답답한 성격이라 면전에서 싫은 티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를 못해서 그런 시누이에게도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래도 내가 새언니 될 사람인데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시누이는 인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어느 전문대를 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대 비하하려는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학교가 있는 줄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수야, 궁금해서 묻는 건 좋지만 적당히 해야지.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얼른 언니한테 사과해. 아,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죄야? 그래, 나는 괜찮아, 지성씨. 아가씨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언니는 괜찮다잖아. 언니, 지금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죠. 저번에 오빠가 말했던 것 같은데 생소해서 그런가 기억이 안 남아서요. 근데 그런데 다니면 돈은 못 벌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건가? 야, 박지수, 너 정말 자꾸 그럴래? 자꾸 새언니 무시하네? 지수,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연주 다니는 회사 좋은 회사야. 너는 가고 싶어도 못 갈걸? 너야말로 앞으로 취업이 될지 말지 걱정해야지. 뭐래? 오빠 네가 뭘 한다고 나를 무시해. 우리 학교 취업률 엄청 높거든? 졸업만 하면 내가 더 좋은 데 들어갈 거니까 신경 끄시지? 애가 정말 말버릇이 왜 이래? 너 새언니 앞에서 자꾸 그럴 거야? 그래요. 아가씨는 나보다 더 좋은 데 가야죠. 나는 그래도 우리 회사 만족해요. 복지도 괜찮고 하는 일도 재밌고. 아, 마침 우리 회사에서 인턴 뽑던데 아가씨도 한번 지원해봐요. 내가 추천서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됐어요. 나는 그런데 불러줘도 안 갈 거니까. 중소기업 다니려고 여태 공부했나? 나는 대기업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내 사업해서 CEO 될 거예요. 그날 시누이가 저한테 함부로 했던 게 맞았는지 평소 큰 소리도 잘 안 내던 남편이 그날은 동생을 많이 나무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오히려 남편을 달랬습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간 입장에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누이의 발언에
그냥 그런 시누이가 안타깝고 귀엽기만 하더라고요. 전문대 취업률이 높다는 게 자기가 기대할 만한 그런 곳의 취업이 아닐 텐데 몰라서 그러는지 제가 추천서를 써준다고 인턴 자리를 소개하는데도 싫다며 대학 졸업을 앞두고도 세상 전혀 모르는 시누이가 걱정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시누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로 쭉 백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졸업 말미에는 자기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었던지 여기저기 면접도 보러 다니고 이력서 한 줄 더 적는다고 자격증 공부도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여태 팽팽 놀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고 취직이 쉽게 될 일은 아니었겠죠. 저만 해도 시누이 말처럼 좋은 대학 나온 건 아니었지만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열심히 따고 인턴 다니며 스펙 쌓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인턴으로 있다가 정직원이 된 케이스라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래서 저도 제 경험에 빗대어 아가씨를 도와주겠다고 인턴 자리까지 얘기했던 거지만 자기가 싫다니 제가 뭘 어쩌겠나요. 졸업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중소기업은 성에 차지 않는다고 걷어차 버리더니 졸업하고 한참 취업 준비하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자 그제서야 안달이 나는지 뒤늦게 저희 부부에게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언니, 저번에 그 인턴 자리 아직 있어요? 나 그냥 언니 회사에 자리 좀 알아봐주면 안 돼요? 그 추천서 그런 것도 써줄 수 있다면서요. 그건 진짜 끝났죠. 저번 분기에 벌써 사람 뽑아서 당분간 공고 없을 거예요. 아, 그래도 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 가족 하나 못 꽂아줘요? 그러게 아가씨, 제가 전에 말했을 때 듣지 그랬어요. 저도 그냥 직원일 뿐인데 제가 임원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꽂아주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인턴 추천 정도는 할 수 있어서 해주겠다고 한 건데 저도 더 이상은 못하죠. 아, 뭐야 진짜. 그럼 그때 좀 적극적으로 말해주지 그랬어요. 나한테 취업 자리를 맡겨놓은 것 마냥 말을 하더니 제가 못 도와준다고 하니 냅다 화를 내더라고요. 시누이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 저는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괜히 사람을 볶을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던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라는 걸 제가 일찍 깨달았거든요. 어차피 저희 남편이나 시아버님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며느리인 제 말을 듣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다 괜찮았습니다. 남편과는 사이도 좋았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옛말처럼 아버님이 결혼 전부터 저를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한참 어린 막내딸이 있는데도 제가 예쁘신지 아버님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하며 많이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아가, 이리 와봐라. 아버님이 다른 식구들 몰래 부르셔서 가보면 아버님이 뒤에 뭘 숨기고 계시다가 저한테 슬쩍 내어주셨거든요. 아가, 이거 이따가 집 갈 때 가져가서 먹어라. 지성이 주지 말고 꼭 너 혼자 먹어. 이게 뭐예요, 아버님? 어머, 이거 통영 꿀빵 아니에요? 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전에 TV 보다가 먹고 싶다 말했던 게 기억나서 말이야. 너 이거 먹고 싶다 그랬잖아. 아버님 통영 다녀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니, 내가 다녀온 게 아니라 친구가 다녀왔다면서 주더라고. 그래서 많이 없으니까 너 혼자 먹으라고. 저도 그제서야 제가 식구들과 TV를 보다가 꿀빵을 보고 먹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을 아버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사다 주면 좋은데 멀어서 가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친구놈이 마침 놀러 갔다 왔다고 주니까 얼마나 고맙니? 다음에 직접 가서 사다 줄 테니까 이건 너 다 먹어라. 알겠지? 워낙 휴일 없이 일만 하셔서 가게 비우실 수 없으신 분이니 직접 통영까지 가서 사오시지는 못하셨는데 친구분이 조금 주신 걸 맛 한번 보지도 않으시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자신의 딸 아들한테도 안 주신 것을 저한테 챙겨주시니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시는데 말이죠. 저를 늘 생각하시고 챙겨주시는 아버님께
저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그런 먹을 것이 아니더라도 아버님은 저를 참 많이 신경 써 주셨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 남편 말고 저한테 관심을 두는 건 아버님밖에 없었으니까요. 들어보셨으니 저희 시어머니 성격을 대충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살갑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사실 제가 아버님 얘기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희 시어머니 사연을 먼저 써서 보냈어야 할 정도였죠. 워낙 다혈질이라 그러신 건지 평소에도 해야 할 말, 못할 말 가리는 것 없이 거침없으시고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들한테까지 성질대로 하시는 바람에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유순한 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 못하시니 어머니가 더 날개 다른 듯 성질대로 살아오셨겠죠. 워낙 남들한테도 공평하게 그러시는 분이라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것도 차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께 들은 막말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나마 말뿐이어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몰라도 좋은 시어머니가 아님은 확실하죠. 그런 시어머니도 신기하게 자기랑 똑 닮은 시누이는 참 아끼셨습니다. 아니, 둘이 비슷해서 죽이 잘 맞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시댁에 같이 있다 보면 남편은 아버님이랑만 대화를 하고 시누이는 어머님이랑만 대화를 하는데 편가르듯 2명씩 붙어있는 내 식구를 지켜보면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생각이 맞다며 우기는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말리시면서도 들이받으며 난리피는 시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언제나 그런 시어머니의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 일의 대소사는 거의 다 시어머니 위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 편을 들어봤자 별로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고 저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발언권도 없었는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는지 억지 부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심해서 사고도 참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시누이는 백수였어요. 그래도 1년은 면접도 보러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척 하더니 언제부터는 자기 한탄만 하며 도통 집 밖을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움직이지를 않고 밥만 먹으니 살은 점점 찌고 갑자기 살이 쪘다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지 언젠가부터는 면접 보는 것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다니지 않았습니다.